한 번 입사해서 그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그 기간이 14.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5세쯤 되면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없는 퇴직이 현실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퇴직해야 될 그 사람들도 퇴직 이후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여러분들 퇴직 이후에 가장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것은 반갑습니다.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업체 컨설팅 및 강의를 진행을 하다가 직장이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눈 밖에 나서 좋지 않은 타임이 있었는데 그때 고민을 했던 것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퇴사를 했을 때 볼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민했던 것이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받던 급여가 내 몸값보다는 인플레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후배가 제 위에 상사로 올라가고 저는 승진 누락되고 또 후배보다 월급을 적게 받으니까 속된 말로 이제 열받죠. 열받았는데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제 자존심을 회복하려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둘 수 있는 역량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때 이제 뼈저리게 느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황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랬지 못했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그 반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회사를 이제 그 사표를 내고 나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뭐 육회, 통쾌, 상쾌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삼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고생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때 5년간 준비해서 나와서 이제 이 무림에서 저는 이제 무림이라고 얘기하는데 강호에 나와서 이제 기업체에 1000개 이상의 업체를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뭐 현대, 삼성, SK, LG 굉장히 많은 회사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났던 직장인들을 참 안타까운 것이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그만둘 때의 그 모습들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퇴직 이꼬르 은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 관련된 책들을 서점에서 한 30여 권의 책을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 책들에 보면 하나같이 은퇴라는 주제로 책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은퇴가 아니고 퇴직이거든요. 퇴직은 말 그대로 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직업이나 직장에서 물러나서 이제 잠시 멈춰 있는 상태를 퇴직이라고 하고 은퇴라는 것은 한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물러나서 숨는다라는 뜻이에요.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나와서 한가로이 지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은퇴라는 이야기는 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장인은 입사와 동시에 언젠가는 퇴사를 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언젠가는 탄생과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게 운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도 수명이 30년밖에 안 돼요. 기업이 창업해서 30년 넘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은 어느 시점에 퇴직을 했는데 은퇴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퇴직과 은퇴의 그 갭 차이는 분명히 시간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존재합니다. 보통 요새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27세에서 30 초반, 그러니까 평균 한 30이라고 잡고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지금 대졸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근 1년을 대기하더라고요. 1년에서 1.5년. 그러니까 30에 취업을 해도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는데 그 30에 입사를 해도 주된 직장, 한 번 입사해서 그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그 기간이 14.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5세쯤 되면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죠. 쉽게 이해를 구하면은 대졸자가 기업에 입사해서 부장까지 가는 사람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40 중반에서 52 사이에 퇴사를 하게 된다는 얘기고 임원 승리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1%라고 했는데 지금은 0.1%에서 0.5%라고 하더라고요. 입사해서 45세에서 50에 퇴직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 그 퇴직이 은퇴가 아니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50에 퇴사를 했다면 그때가 은퇴가 아니고 100세가 은퇴거든요. 저상할 때가 은퇴예요, 은퇴. 그럼 50년이라는 갭이 있거든요. 장수가 축복이어야 되는데 저주가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5세, 50세에 퇴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퇴직자 교육을 의무화시켜서 법정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기업에서도 교육 담당자가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뭐
대리 2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올해 퇴직자가 64년생들인데 64년생들한테 지금 대리들 해봐야 어찌 보면 아버지 내지는 조카 삼촌뻘이 된 양반들한테 그 사람들이 퇴직 이후에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안타까운 것은 퇴직해야 될 그 사람들도 퇴직 이후의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심각성을. 더 안타까운 것은 강의하는 강사도 잘 몰라요. 교육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가서 생애 설계 강의를 해요. 앞으로 퇴직 이후에 이렇게 살아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22년도에 퇴직자 컨설팅 정부 사업을 가지고 제가 컨설팅을 몇 개 회사를 했어요. 하고 거기에 이제 강의를 같이 했는데 롯데 계열사, GS 계열사 몇 개 회사들 22년도에 62년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띠동갑인 양반들이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62년생들이 그때 이제 환갑 나이였는데 그 사람들보다 띠동갑이면 한 50 언저리 있는 사람들이 선배들한테 퇴직 이후의 삶이란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형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십수년 경험해보지 않은 친구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강의를 하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마지막 수업은요, 학생들한테 마지막 강의가 현명한 퇴사법을 강의를 해요. 우리는 이제 정년한 사람들한테 퇴직 강의를 시킨다고요. 퇴직자들도 심각성을 모르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벤트에 이벤트. 그냥 그 퇴직자들 정부에서 법정교육을 시키니까 버스 불러다가 지방에 농장 견학하고 온천 가서 목욕하고 그리고 시간 때우고 그 제가 GS 그 강의를 갔는데 그 대상자가 80명인데 담당이 한 3년에서 정년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60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은요 사무 직군, 관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좋은 회사들, 제조업 중에 규모가 크고 좋은 회사들이 공고 졸업해서 3, 40년 근무하고서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퇴직 이후의 삶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근무했으니까 또 40년 근무했으니까 퇴직 이후의 삶도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살이가 퇴직 이후에 돈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이거든. 일본 기업은요 신입사원 때 CDP 교육을 합니다. 퇴직 이후까지를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생애 설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강의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현대자동차에는 사무직군은 이 교육 과정이 없는데 오래전부터 생산직에 계신 분들, 조반장들 30대, 40대, 50대 연령대별 생애 설계 과정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50대에 어떻게 인생을 설계해야 퇴직 이후에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교육생들도 역시 형식적으로 앉아서 교육을 받아요. 강사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45세에서 50세까지 직장생활 제1단계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면 은퇴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45세, 50세에 회사에서 퇴직을 한다고 하면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5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여러 직업을 경험을 하셔야 돼. 재취업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재취업이 쉽다 어렵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재취업을 해서 이제 어렵게 재취업을 했다 해도 바로 들어가서 6개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또 정리해고 당해요. 그럼 정리해고 당해서 당장 놀 수 없으니까 일용직 알바를 간다거나 파트타임을 간다거나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재교육을 받고 그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게 이제 여러 직업을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단계 경력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시대인데 지금 모든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직장인들이 자발적 퇴직이 아니죠. 아웃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감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직장인들의 꿈이 뭐예요? 정년까지 가는 꿈을 갖고 이제 입사를 하는데 40 중반에 이제 대다수가 이제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준비 없는 퇴직이 현실이죠. 근데 준비 없는 퇴직이 현실이라는 게 그때가 40 중반, 50 못 돼서거든요. 그러면 요새 결혼들을 몇 살에 해요? 보통은 30 중반이라고 한다면 45세면 자녀가 10살에 10살 초등학교 다닌다고. 거기다 둘 낳았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타임이에요. 그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밤에 술 한잔 거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가로등이 없는 밤길에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칼을 들이댄다고 하면 공포 그 자체예요.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은 직장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웃이 되면 직위에서 잘리면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난 그 공포감 이상이라는 거죠. 막막함, 막연함, 갑갑함,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현실. 그때 그 공포를 느끼는 강도도 사람마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 여기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상위 몇 프로 외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요. 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공포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이제 주된 직장이라고 하는데, 주된 직장에서 10년, 15년 근무한 사람들, 한 번도 이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장기 근속자들은요, 느끼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강의 다녔던 회사, 울산의 H중공업이라는 세계 최고의 회사에 구조종을 해본 적이 없던 회사인데, 조선 파동 때 구조종이라는 소문이 딱 돌았을 때 장기 근속자, 부장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데도 그런 공포감을 느껴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이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구조종을 많이 당해서 왔다 갔다 해본 사람들, 다른 회사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그런 공포감을 상대적으로 느끼지 않겠죠.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뭐 그럴 수 있지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장인들 대다수가 퇴직을 하게 되면 7, 80%가 80대까지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자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만든 공식인데, 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재취업이 쉽다 어렵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금의 여지를 둔다면 어렵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고급 일자리가 없어요. 왜? 퇴직 구조종 정리해고 대상자들이 보통은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고급 간부들은 항상 구조조정의 대상들이야. 왜? 인건비 절감하려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의 첫 번째거든요. 근데 재취업을 했다라고 쳐도 자기가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받던 급여, 복지 그 수준이 50에서 60%밖에 되질 않아요. 또 두 번째가 재취업을 성공해도 6개월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재취업을 해도 정리해고, 일용직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 보면 결국 생활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비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창업에 또 몰리게 되고, 그래서 퇴직자의 현실은 결국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현실인데, 회사도 당사자도 잘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젊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은 있을 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건강 관리 잘해라, 그게 인사치레로밖에 안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마 알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하는데, 아유 저 누구 엄마 살만하니까 돌아가셨어. 노후에 잘 살겠다고 뭐 그냥 안 먹고 잘 안 쓰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혹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몸은 이제 망가져서 이미 이제 아내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암 걸리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거나. 건강은 젊거나 늙거나 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만나는 인연이 누구냐면 가족이거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생기고, 남자는 처가 생기고, 여자는 남편이 생기고,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저 2세들이 나오고, 그 가족들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 관계를 퇴직 이후에 어찌 해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복받은 사람이 정년까지 가는데, 정년하고 자기가 30년, 40년간 처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인들이. 그리고 이제 정년하고 딱 집에 가면 그 가족들이 반길 것 같아요? 반기지 않습니다. 왜? 없던 사람이 들어와 앉으면 불편하거든. 그 가족과의 관계도 평상시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잘 만드셔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젊을 때나 나이 먹었을 때나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 네 번째가 일이라는 거, 일. 평생 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퇴직 이후에 가장 최고로 준비해야 될 것은 죽을 때까지 일을 만드시면 퇴직 이후의 삶 편안합니다. 아무 걱정 없어도 돼.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아주 비근한 예로 도시의 어르신과 시골의 어르신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워라밸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게 도시의 어르신들보다 시골 어르신들의 삶이 훨씬 행복해요. 왜냐하면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금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재는 재물이고 산은 인컴이거든요. 재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 이거는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땅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땅 부자여도 현금이 없어.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재와 산에서 산 농사를 지면 수확을 하니까 현찰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후 걱정 안 해. 일 걱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퇴직
전이든 퇴직 후든 평생에 생각해야 될 것이 업으로 평생 직업을 만드셔야 돼. 요새 이제 그 엔잡러라는 말이 있어요. 엔잡러. 이게 엔잡러가 직업이 여러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몇 년 전에 투잡, 쓰리잡 이런 게 있었죠. 쉽게 얘기하면 부업이라는 뜻이에요. 부업. 투잡, 쓰리잡. 지금 제가 직업이 많아요. 컨설턴트, 강사, 교수, 책을 몇 권 썼더니 작가라고도 불러주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버라고, 크리에이터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직업이 많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친구가 많으면 살 길도 많다. 인간관계. 나이 먹을수록 친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벗이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 나하고 가장 친한 사람한테 돈 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처음 본 사람한테 돈 5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친한 벗한테밖에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담도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마지막이 취미, 놀이, 여가. 우리 사람들 놀지도 못해. 놀 줄을 몰라요. 놀아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회사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딴짓하는 놈 다 보고 있어. 진짜 죽이 살기로 일해도 너 나가 하는 판인데 너 그만둬라고 하는 판인데 딴짓하는 놈들 안 보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업가들이 장사꾼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는 거의가 맞벌이란단 말이죠. 생활 여건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활비 때문에 몰려가게 되는 게 이제 창업이라고. 그 창업을 하는데 요새 사람들은 제가 강의 중에 물어봐요. 창업하면 몇 프로 망한다? 100%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교육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분화방처럼 나방들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창업을 합니다. 자영업 창업. 왜? 울며 겨자 먹기로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창업 실패로 가요. 동네 고깃집들 있죠. 고깃집. 요새 서울에서 고깃집 하나 차리는데 3억에서 5억이요. 영세업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사람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업하기 쉬우니까 창업하는데 저는 그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프랜차이즈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판단들은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창업을 할 때 3억에서 5억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 돈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빚을 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50% 이상이 요새 젊은 사람이 똑똑하니까 정책자금, 창업자금, 형제들한테, 부모들한테 빌려서 빚내서 창업을 해요. 근데 그게 90%, 100% 망하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빚더미에 앉게 돼요. 빚더미에 앉게 되면 가정불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아빠를 보는 눈이 달라져.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애들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불화가 자꾸 일어나니까 부부싸움 하게 되고 별거하고 이혼하고 이게 공식화돼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이혼을 하든 별거를 하든. 그럼 무늬만 부부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보는 눈들이 있고 빚쟁이들이 달라붙으니까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나홀로족들, 쪽방에 가 있는 사람들, 원룸에 고시원, 노숙. 제가 지방에 있는 대학들 또 이 특강을 다녔는데 작년에 그 원주의 모 대학 특강을 갔는데 그때가 이제 그 학생들한테 특강이 한 것이 아니고 교직원들한테 특강을 했는데 거기 원룸이 있더라고요. 원룸이 거의 황폐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편의점 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 여기 없어요. 학생들은 없고 전부 다 이 나홀로족들. 원주 청주의 원룸 같은 경우 3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 원룸도 안 되면 고시원 가고 노숙하고 결국 건강 악화 고독사로 가요. 지금 50쯤 되면요 지병들이 한두 개씩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아서 혈압약 있고 당뇨 있고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 건강관리가 되는데 저런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면 결국 나홀로족들이 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용직이거든요. 노가다 쉽게 얘기하면. 그 몸이 안 좋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병들을 돌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고독사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버 파산으로 가요. 그 재앙이죠, 재앙. 그래서 요새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이게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60 먹은 사람, 50 후반 먹은 사람들은 지금 얻지 못해요. 30대의 사람들이 이걸 잘 새겨 들어야 돼. 지금도 준비하셔야 돼. 지금 50대 된 사람들 구조조정 정리하고 전에 회사에서 망신주기 인사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부서로 옮긴다거나 인사팀장 하던 사람 갑자기 총무팀장 하던 사람 갑자기 영업으로 물류로 보내버립니다. 그럼 창피해서라도 그만두죠. 지금은 절대 그만두지 않아요. 며칠 전 신문에 후배 상사 밑에서 일하는 선배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영어로 엘더라고 그러거든요. 신문에 엘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버팁니다. 왜? 회사는 전쟁이지만 퇴사는 지옥이거든.
그 선배들에 의해서 학습 효과를 많이 봤어요. 퇴사해서 재첩에서 흘러가다 보면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을 하고 빚더미 앉게 되고 흘러 나홀로족 그다가 실버파산으로 간다. 재앙이란 말이죠. 서울역 노숙자가 옛날에는 영등포 뭐 시청 앞에 그 종로 3가 서울역 청량 이런 데 보면 그 당시에 노숙자들의 90%는 인생의 흐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던 사람들이 거기가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고 결손가정 출신들이 노숙자들이었어요. 지금은 현재 노숙자의 50%가 창업해서 빚더미 앉아서 실버 파산으로 가서 노숙을 간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술과 친구하고 버타는 사람들. 창업은 재앙이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창업하지 마라. 그 최선인데 어쩔 수 없이 창업한다라고 하면 신중해라. 기다려라. 못 견디겠으면 빚내서 살아라. 그리고 공부해라. 세상을 공부해라. 여러분들 재취업 쉽지 않고 창업 90% 이상이 망하는데 그래서 제가 창업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되면 힘들더라도 차라리 택시 운전을 해라. 개인 택시를 구입하는데 자격이 없으면 자격을 만들면 되고 개인 택시를 제가 하라는 이유는 젊은 사람은 한 50쯤인 사람들은 월 4,500원 벌 수가 있어요. 요새는 부재가 없어졌어요. 이틀 일하고 3일째 놀고 아니고 한 달 내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밤낮 24시간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은 체력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님을 태우는 테크닉만 붙으면 4,500원 너끈히 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개인 택시 사장이 되라. 택시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직장이 일어나면 들은 얘기들이 많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전쟁이고 나가면 지옥이다. 그리고 이제 먼저 퇴사한 선배들 또는 뭐 동기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만만치 않다는 거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 제가 이제 퇴직후 막막한 사람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경험도 해봤는데 작년 인턴 사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대상자가 누구냐면 회사에서 퇴직을 해서 창업했다가 폭망한 사람들이 대다수인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재취업을 하는데 계약직으로 일용직으로 이제 중소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정부에서 이제 그 중소기업 대표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예요. 작년 인턴 사원들 계약직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1년까지 급여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게 마다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교육을 받아야 돼. 저는 이제 그 3일짜리 교육 과정인데 그 교육 내용이 뭐냐면 창업 어떻게 해라, 재취업 어떻게 해라, 귀농, 귀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사자 라이온킹 생존 전략을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 초원의 제왕 라이온킹 사자도 굶어 죽습니다. 사냥을 하게 되면 10번 나갔을 때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 20%가 안 돼. 새끼들도 생존 확률이 30%가 안 돼. 라이온 체면이 킹 체면이 아니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사자들은 혼자 사냥하기가 어려워요. 못해.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사냥을 하는 거야. 매복조가 있고 모리조가 있고 사자들의 생태는 부계사회가 아니고 모계사회. 사냥도 암사자들이 하죠.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암놈, 순놈이 태어나면 순놈이 태어났을 때 순놈들은 집단에서 2년간은 먹여줍니다. 키워줍니다. 3년 차 될 때 숫사자들은 이게 청년 숫사자가 되면 쫓아내버려. 그러면 청년 숫사자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말하면 힘이 가장 좋은 때예요. 에너지 넘치고. 근데 그 청년 수사자들이 집단에서 이제 쫓겨나면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독립을 하게 되면 가장 힘 좋은 청년 수사자들이 1년 안에 50%가 죽습니다. 초원의 제왕 라이온 킹. 그것도 가장 힘이 센 청년 수사자가 집단에서 쫓겨나면 1년 안에 50%가 죽는다. 이 미물도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100% 생존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짝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혼자보다는 두 마리보다는 세 마리가 뭉치게 되면 어때요?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청년 수사자들이 생존 전략으로 택하는 것이 첫 번째가 짝을 찾습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순놈 집단에서 사촌이든 친형제든 간에 이렇게 같이 두 마리, 세 마리 나오면 얘네들은 복받은 애들이지. 근데 혼자 쫓겨났다고 하면 혼자 떠돌이끼리 만나야 돼. 그래서 동반자를 찾아야 생존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서 몸을 키워내서 이제 그 기존의 사자 왕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역량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자기 개발, 역량 개발을 하는 거죠. 몸집을 키워내면서 이제 싸움에 단련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네들이 이제 몸을 키워서 역량 개발을 해서 짝을 찾아가지고 한 마리가 생존할 확률이 적으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이제 뭉쳐서 몸을 키워서 기존의 사자 왕국에 도전을 합니다.
그럼 아마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 기존 집단의 외부에 있는 떠돌이 사자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기존의 왕을 죽이면 새끼들 죽이잖아요. 새끼들. 자기 이제 2세들을 또 이제 키우려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사자 왕국의 한 마리면 두 마리, 세 마리가 공격하면 어때요?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사자 왕국의 왕은 한 마리일 수도 있지만 한 마리는 풍전등화, 바람의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어야 두 마리, 세 마리가 공격할 때 서로 치고받고 할 수 있는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생존 전략의 첫 번째가 동반자를 찾아야 되고 두 번째가 역량 개발을 해야 되고 몸을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가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세 마리가 이제 사자 왕국을 이제 그 공격해서 자기들이 성공을 했다. 기존의 그 왕을 물리치고 자기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권력을 얘들은 공유를 합니다. 사람은 권력을 잡았을 때 공유하지 못하거든요. 1인자와 2인자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데 얘들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게 코너에 몰렸을 때 퇴직하고서 막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생존 전략이 라이언 킹의 생존 전략을 벤치마킹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퇴직자의 생존 전략은 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 짝을 찾듯이 친구를 찾아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도서관 다니기. 그리고 이제 희생 배려.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퇴직자가 코너에 몰렸을 때 솟아날 구멍을 만들려면 결국 친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 역량 개발 다시 하셔야 되는데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살다 보면 제가 5R이라고 하는데 제가 쓴 책에 이 퇴직과 은퇴 사이라는 책에도 제가 이걸 정리해 놨는데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라. 복귀하라. 영어로 이제 reflect라고 합니다. 5R, reflect.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기. 결국 코너에 몰렸을 때 방법을 하우투를 찾아내려면 결국 그 하우투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 때 일을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IMF도 경험해봤고 리먼 사태도 경험해봤고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는데 일이 없어요. 결국 일을 만들어내려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불러줘야 돼. 그래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리커넥트. 근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화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 전화, 리포지션,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릴렉스, 여유를 가져라 이거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 끌어오기, 리크루트. 중요한 사람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셔야 돼. 그 중에 다 도와줄 사람들은 아니거든. 이렇게 하나는 말로 간 본다고 그러죠. 제가 지금도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저 리커넥트와 리크루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강의할 때 제가 이제 한 10년 후에 만나도 저를 기억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버텨. 이게 무슨 소리냐면 회사에서 항상 요새는 상식 구조 조정의 시대잖아요. 회사에서 늘 사람을 아웃시키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도 창피 주기, 무한 주기, 한직으로 밀어내기 해도 최고의 재테크는 버티는 거예요. 왜? 나오면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버텨라는 거죠. 복창을 시킵니다. 쉬는 시간 딱 강의 쉬고 나와서 이제 강의 시작할 때 복창시킵니다. 버텨! 하면 이제 버텨. 3일 내내 버텨 소리 해. 10년 만에 나를 만나도 버텨.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복창시키는 게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한 잔. 요새는 혼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건 혼술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요.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한 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이게 논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논어에서 나오는 얘기가 논어 하기 편에 하기에 첫 번째가 하기 시집지면 불역 열어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하기가 버티라는 소리요. 버티면서 공부해라. 두 번째가 유봉자원 박내면 불역 낙고라.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먼 데서 나를 찾아오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걸 우리말로 제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사람 있을 때 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준비된 퇴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퇴직을 하든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하든 정년을 하든 정년해도 60,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면 40년을 버티셔야 돼. 근데 그 40년을 놀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기본은 누군가 자꾸 좀 불러줘야 현직에서 있을 수가 있고 불러주는 사람한테 나의 실력을 보여줘야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인간관계가 되는 겁니다.